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지역 정가가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로 시작됐는데 지역 정치권의 최대 이슈였던 서동욱 남구청장의 출마 선언 대신 돌연 남구청장직 사퇴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던 후보자들이 갑자기 목표를 상실하게 됐는가 하면 울산 남구갑과 동구 등 어제 하루 3명의 후보자들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10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남구갑 출마가 예상됐던 서동욱 남구청장이 돌연 청장직 사퇴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제 개인의 영달이 아닌 오직 울산과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의 각오를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남구청장 사퇴 철회로 보궐선거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우려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궐선거를 겨냥하던 후보자들이 갑자기 좌표를 잃어버린 꼴이 되면서 지역 정가가 적잖은 파문과 함께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남구갑을 겨냥했던 서동욱 남구청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는 달리 남구갑을 겨냥한 후보들의 출마가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구갑 손정학 지역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직 시의원으로 총선 출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삶을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 본 사람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온 삶, 모든 것을 쏟아서 한번 세상을 바꾸는 데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시장선거 경선에 나섰던 허은욱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도 남구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멋진 곳에서 자긍심 높은 남구갑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발전된 정치를 펼치고 싶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비후보 등록 첫날 등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쟁이 예상됐던 서동욱 남구청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손 위원장은 청장직 사퇴를, 허 전 부시장은 현명한 선택이라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앞서 최건 변호사가 남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남구갑 출마 의지를 보였던 김상욱 변호사가 다음 주 중 출마 선언을 예정하는 등 남구갑을 겨냥한 후보들의 출마 릴레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손사모 전 국민의당 동구지역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동구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가 하면 12일에는 국민의힘 박대동 전 북구 당협위원장이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는 등 총선을 향한 주자들의 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서동욱 남구청장의 돌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동력 상실에 우려됐던 남구의 주요 사업들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락가락했던 단체장의 운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떨어진 행정 불신감에 대한 회복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총선 출마 선언을 위한 남구청장 사임서를 제출했던 서동욱 남구청장. 임기 절반 이상을 남겨놓고 내린 그의 청장직 사퇴 결정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예정했던 총선 출마 선언 당일 오전부터 남구청에서는 서동욱 청장의 사퇴를 반대하는 지지층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능력 있고 책임감 있게 행정을 펼치는 구청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많은 주민의 뜻을 서동욱 남구청장님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던 서 청장은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 포기를 선언하고 남구를 위해 청장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숱한 고민을 한 끝에 남구청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고민에 빠지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 청장의 불출마에 대한 결심은 행정공백과 이어지는 보궐선거에 뒀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이 결국은 우리 행정공백과 더불어서 우리 시의원들 지금 남구청장이 보궐선거를 치러지게 되는 부분과 서 청장의 청장직 유지로 자칫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였던 장생포 고래마을 체험시설 조성 사업과 반다비 빙상장 사업 등 남구의 주요 사업들이 동력을 되찾게 되면서 주민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서 청장의 오락가락 행보를 놓고 무책임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서동욱 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그냥 남구 구민으로 돌아오십시오. 31만 남구민의 구정이 아이들 장난감도 아니고 던졌다가 다시 또 하려고 하고, 그게 진짜 남구민의 어떤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결심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한 잃어버린 민심과 떨어진 회복 신뢰도를 노력하기 위한 서 청장의 앞으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선거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늘부터 선거관리단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선관위 선거관리단은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4개 부로 편성 운영하며 5개 구군선관위도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각각 관리단을 편성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게 됩니다. 한편 시선관위 선거관리단은 외부 대응팀을 별도로 편성해 구군선관위와 협업으로 외부 단체 관련 현안 사항과 사건 사고 대응 등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울산 남구갑 당협 청년본부 2기 출범식이 지난 9일 당협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에선 청년본부장으로 김상환, 신상현 씨를 임명했습니다. 남구갑 청년본부는 청년위원회와 미래세대위원회, 권역별 청년위원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청년과 지역사회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봉사활동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정전에도 꺼지지 않는 일명 비상신호등을 내구 연한을 넘겨 방치하는 바람에 정전 시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제2시간의 단독 보도가 나간 후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이 문제가 된 비상신호등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와 연결된 울산 지역 비상신호등은 남구 공업탑 로터리와 번영 사거리 등 모두 9곳으로 울산경찰청은 한 기당 1,000만 원을 들여 전원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울산 남구와 울주군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던 당시 비상신호등은 최대 2시간은 켜져 있어야 했지만 아예 작동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교통체증 등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취재 결과 평균 5년인 내구 연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점검을 하지 않아 고장난 채로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권명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 처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명호 의원은 자유운항 선박 개발과 상용화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률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한국유권자 총연맹이 주최한 2023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유권자 총연맹은 매년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후보를 선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국정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울산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인 울산 순환경제 거버넌스가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환경제 거버넌스는 신기술과 제도 개선 분과에 산학연관 총 33개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될 위원회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0월 순환경제 거버넌스 선언을 통해 산학연관이 순환경제 전주기 산업 육성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시설 장비 사용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차량용 요소 수출 중단으로 2년 전에 요소수 대란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요소수가 품절된 주유소가 나타났고 사재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전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구의 한 주유소엔 10리터짜리 차량용 요소수가 20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유소 사무실엔 10리터짜리 차량용 요소수를 화물차에 안에서 1개씩만 판매한다는 지침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 30일 중국산 산업용 요소 수입이 보류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주유소에선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까 요소수를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마통당 10리터거든요. 마통당 주문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든 계약이 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대기업이 지난주 베트남과 5천 톤의 요소 수입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4개월이 조금 넘는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재고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운전자들은 2년 전 악몽이 되살아날까 우려감을 나타냅니다. 2년 전에 요소수 대란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또 그런 일이 생길까 해서 미리 좀 많이 구입을 해서 사재기를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울산에선 요소수를 판매하는 59개 주유소 중 한 업체에서만 품절됐고 평균 단가는 전국 1,600원 선보다 낮은 1,300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수입된 요소수 완제품 검사 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고 국내 수급 상황을 1일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 해단식과 2023 체육상 시상식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울산시 선수단은 지난달 3일부터 6일간 전남 일원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체전에 참가해 다관왕 25명, 한국 신기록 12개, 대회 신기록 5개를 수립하며 종합순위 10위, 메달 순위 5위를 달성하고 어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체육상 시상식에선 사단법인 메아리 박설학 이사장이 알파인스키 청각 부문 12연패 달성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3 체육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은 울산시 장애인식 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영애 의원의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민 토론회장이 어제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의회 방인섭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주관한 어제 토론회에는 남구 삼산동과 달동 공동주택 주민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정열 영산대 교수가 울산시 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갖고 울산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분석해 소개했습니다. 이어 삼산동 달동 일원의 노후단지 재건축과 관련된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등 종합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5년째 수급비를 아껴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구 병영일동 주민 서정범 씨는 어제 중구청을 찾아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웃돕기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서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와 장애인연금 등을 아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병영일동 취약계층을 위해 300만 원을 기부해왔습니다. 서 씨는 평소 국가와 이웃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누군가를 돕는 데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2023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결과 광역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는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올해 평가에서 높은 예산 집행률과 참여자 중도 탈락률 최소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광역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원금의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미단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와 B씨에게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7,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본격적으로 복지재단 설립에 나섭니다. 어제 울주군청에서 열린 울주복지재단 설립 계획수립 용역 최종 보고에서는 울주복지재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주군은 이를 토대로 이달 중 울주복지재단 설립 계획을 활적 확정할 예정이며 재단 승인과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도서관은 2024년 책 읽는 울산 올해 책 사업을 시작하면서 먼저 시민 추천 도서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민 추천 도서 공모는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늘부터 26일까지 공공도서관에 방문해 추천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하면 됩니다. 추천 도서는 가급적이면 3년 이내 발간돼 시대 사정에 알맞은 도서이면서 국내 작가가 국내에서 출판한 단행본이 좋으며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성향을 지닌 도서나 절판 도서 등은 제외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